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72쪽에서 7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좀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배웠습니다. x축은 사실 직선 y는 0의 또 다른 이름이죠. 따라서 저번 시간에 했던 y는 0이라는 직선 말고도 가장 일반적인 직선들 있죠? 좌표 평면에서 뭐 요래저래 이렇게 생긴 놈들, 이 놈들과의 위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런데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어떤 그래프와 직선,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대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직선, 뭐 이렇게 위아래 아니면 수평, 수직 이렇게 생긴 놈들, 얘네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곡선과 직선의 만남은 이렇게 곡선을 직선이 관통하는, 즉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요놈을 위아래로 적당히 이동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 만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0개이죠. 자,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특히 접한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자, 각각 어떤 경우에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설명을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이 교점의 개수라는 녀석은 교점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이 빨간색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빨간색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s,t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점 s,t는 직선 y는 mx 플러스 n 요놈의 위에 있기 때문에 s와 t를 각각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 s,t라는 점은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x 자리에 s, y 자리에 t를 넣었을 때 이 2차 함수의 식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즉 s,t라는 녀석은 2차 함수의 식과 직선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녀석입니다. 즉 교점의 개수는 저 두 녀석의 공통인 해의 개수가 되겠죠. 공통해의 개수. 교점의 개수는 2차 함수의 식의 해,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의 식의 해, 그 두 놈의 공통인 해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통인 해를 구한다는 건 중학교 때 이미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배웠습니다. 자, 공통인 해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풀고요. 공통해의 개수는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두 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두 식은 이 2차 함수와 직선 두 식입니다. 저 둘을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2차 함수식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두 번째 직선식 y는 mx 플러스 n. 자, 우리 연립방정식 풀었던 거 생각을 해보면 가감법, 대입법 이런 녀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 바로 대입법을 사용해주면 쉽게 풀렸습니다. 즉 좌변이 둘 다 y이기 때문에 우변끼리 같다라고 말을 해줘도 되겠죠. 따라서 우변끼리 같다라고 써주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 되고요. 결국 요놈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ax제곱 더하기 b-m 곱하기 x 더하기 c-n 그리고 는 0이라는 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었어요.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이렇게 대입법을 사용해봤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공부했던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2차 방정식으로 끌고 올 차례입니다.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결국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여기서 왜 실근만 따져주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는 실수만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 나온 공통인 해들은 항상 실수인 해입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같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 왔죠.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요거 따져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판별식의 부호였습니다. 판별식의 부호. 자, 그러면 요 모든 거를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교점의 개수가 2개이다. 즉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2차 함수식과 직선의 방정식이 공통인 해가 2개라는 뜻이고요. 결국 그 둘을 연립한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고요. 그놈들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뜻이어서 판별식 D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점이 2개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이다. 자, 마찬가지 교점의 개수가 1개인 경우 딱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공통인 해가 1개이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1개이고 그걸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 실근이 1개이고 따라서 판별식 D는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허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가볼까요? 판별식 D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당연히 0개겠죠. 허근이 서로 다르게 2개니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도 0개일 거고요. 연립방정식은 공통인 해이기 때문에 공통해 개수가 0개입니다. 즉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0개라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교점의 개수와 판별식을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판별식이죠. 자, 요 교점의 개수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 수 있고요. 공통의 개수는 각각의 해를 모두 다 구해봐야 알 수 있고요.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이고요. 2차 방정식도 실근의 개수는 직접 세어봐야 합니다. 실근을 구해봐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간편하게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만 이용하면 요 교점의 개수,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모두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건 요 판별식 D라는 녀석이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절대 아닙니다. 이 나오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 판별식은 이 바로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죠. 그 2차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왔던 2차 함수의 우변과 직선의 방정식의 우변을 서로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자, 밑에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방금 설명했듯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 가지고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 즉 교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방법은 둘이 연립, 즉 y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y는 어쩌고 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변끼리 연결을 해줬고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도 B-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N이 되겠죠. 요거는 반드시 주의를 해주고요. 요거는 공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를 보고서 요 방정식을 여러분이 찾아내주면 되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만 잘 찾아내주고 여기에다가 판별식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요 공식은 절대 외우지 않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저렇게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관계 따져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놈들을 정리한 녀석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2차 함수 요놈의 그래프랑 직선 요놈의 위치 관계를 말하래요. 둘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만나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원리를 생각하세요. y는 어쩌고 둘의 교점의 개수는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이고요.
즉 둘이 연립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건데 y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우변들끼리 같다라고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얘는 x 플러스 1 각각 우변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자, 둘이 같다고 놓으면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요 2차 식이 절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요 놈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 d를 따져봅니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17이죠. 양수입니다.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연립한 녀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즉 연립한 녀석의 실근의 개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 교점의 개수를 말을 하는 거겠죠. 따라서 요 실근의 개수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원리를 설명하면서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결국 정말 중요한 건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놈의 판별식을 따져주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별표식들을 만들어주는 원리는 둘을 연립해 준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밑에 있는 문제 4번으로 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문제 4번의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2차 함수는 한 개로 주어져 있죠. 각각 다른 직선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떠올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y와 y가 똑같기 때문에 y랑 똑같기 때문에 저기 대입법을 사용을 해주죠. 즉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와 직선에서 우변 마이너스 2x와 1 이게 같다라고 놔주면 돼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 0이고요. 계산하기 쉽게 마이너스 1 곱해줄게요. 자, 그 다음 요놈의 판별식 따져주면 되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13이어서 0보다 큽니다. 즉 2차 방정식 요 녀석이 혹은 요 밑에 있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근의 개수는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였기 때문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와 똑같아집니다.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요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변에 있는 놈들끼리 같다라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풀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는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3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좌변 우변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딱 보니까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0으로 완전제곱식 인수분해가 되죠. 즉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준 2차 방정식의 녀석이 결국 중근을 갖게 됩니다. 실근이 한 개라는 뜻이죠.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결국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주고요.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접하는 경우이죠. 따라서 접한다. 자, 3번입니다. 또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y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3x 플러스 4이고요.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좌우변을 바꿔줄게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줬고요. 요놈의 실근 개수 파악해주기 위해서 판별식을 계산해줍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로 음수가 나왔습니다. 즉,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실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교점이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방금까지는 2차 함수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서 그놈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해봤는데 이제는 반대로 파악된 위치 관계를 가지고 각각의 식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2차 함수식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애매하게 상수항 부분이 빠져 있죠. y절편 부분이. 자, 근데 요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뒤에 있는 힌트로부터 둘을 연립해서 나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즉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두 식을 연립을 해줍니다. 좌변에 y가 똑같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2x 더하기 a라고 해주고요.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2차 방정식 요놈이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합니다. d를 짜줘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해주면 4a 플러스 20 요놈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정리를 해주면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자, 아까 했던 거랑 반대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아까는 두 식을 보고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파악된 위치 관계를 가지고 두 식들의 미지수들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5번 예제 3번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고요. 문제 6번은 이 모든 원리가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두 개를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문제 5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접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함수에서 요 A, Y절편 부분이 빠져있죠. 자, 그러면 둘의 교점을 말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둘을 연립해서 그때 나온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자, 일단 연립을 해볼까요? y가 똑같기 때문에 y를 제외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5x 플러스 2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판별식 d를 따져보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32 자, 접하는 중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a는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넘기 위해 도약하고 x초 후에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뛰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아무튼 2차 함수 그래프랑 두 직선 y는 6, y는 7의 위치 관계를 말을 해보래요. 즉, 요 선수가 어떤 장대는 넘을 수 있고 어떤 장대는 넘지 못하고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겠죠. 접하는 경우는 스쳐가지고 떨어지든 스쳐서 넘어가든 그런 경우일 거고요. 자, 아무튼 2차 함수 그래프와 어떤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놈의 실근의 개수, 즉 판별식을 이용하라고 했죠. 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저 2차 함수 그래프랑 먼저 첫 번째 직선 y는 6부터 해보겠습니다. y는 6. 첫 번째, 두 식을 연립을 해야 하는데 좌변이 모두 y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끼리 같다고 놔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분의 1은 6.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숫자를 왜 이렇게 줬을까요?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분의 59는 0. 자, 요놈의 판별식을 확인을 해보면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2분의 3 10분의 59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36 빼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5분의 3이죠. 5분의 3 즉 0보다 큰 양수가 나옵니다. 자, 요 양수 판별식 d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었고요. 요 2차 방정식은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온 식이었습니다. 연립해서 나온 식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둘의 교점이 2개라는 뜻이죠. 따라서 y는 6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두 번째 y는 7과의 위치관계도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주어진 2차 식과 2차 함수식과 둘을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분의 1은 7. 자, 모두 다 우변으로 이항해서 좌변 우변 바꿔주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분의 69는 0.
자,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 D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 C 계산해주면 C 마이너스 5분의 27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판별식 D가 음수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0개이고요.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 똑같기 때문에 교점이 0개입니다. 즉 Y는 7과 만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1번을 풀어봤고요. 2번, 자, 이 선수가 높이 6m인 가로대, 7m인 가로대 뛰어넘을 수 있냐 물어봤죠. 방금 말을 했듯이 저 선수가 뛰어넘는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생겼을 거고요. 첫 번째로 그려준 y는 6이라는 직선이 그래프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따라서 이 선수는 이 장대를 충분히 넘을 수 있겠죠. 자, 하지만 y는 7이라는 직선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y는 7과 이렇게 좀 간격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선수가 최대로 넘을 수 있는 높이보다도 y는 7이 훨씬 높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 차이로 인해서 저 장대를 넘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장대가 아니라 가로대를 뛰어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2차 함수의 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장대 높이 뛰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알아봤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과 반드시 연계해서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